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홍성 지역에는 하늘과 땅의 힘을 모두 지닌 마을 수호신 호피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피용은 거대한 호랑이와 우아한 용의 모습을 모두 가진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홍성에는 언제나 평온과 번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성의 사람들은 호피용에게 매년 봄마다 감사의 의미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치곤 했습니다. 호피용은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으며 마을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늘의 비와 땅의 결실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호피용과의 약속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곳에서 한 늙은 예언자가 홍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다가올 재앙과 그 해결책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곧 하늘이 진노하여 어둠의 안개가 마을을 뒤덮을 것이다. 그대들의 수호신 호피용마저도 안개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호피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을의 가장 순수한 혼이 진심으로 그를 믿고 안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언자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대로 하늘은 어두워지고 홍성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안개가 밀려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밀려오는지도 모르게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는 요란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잃고 괴로워하는 호피용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던 호피용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아연이 조용히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연은 예언자의 말을 떠올리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호피용을 구할게요. 나연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녀에게 희망을 걸렀습니다. 소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피용님,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당신을 찾고 구하러 가겠어요. 나연은 희미한 빗줄기를 따라 안개 속을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호피용을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와 용의 형상이 겹쳐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피용이었습니다. 나연은 눈물을 흘리며 호피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호피용님, 제 마음을 믿어주세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소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퍼지자 신비로운 빛이 마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호피용은 다시금 힘을 얻어 안개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 아래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호피용은 나연과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몇 세대에도 걸쳐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연에게는 특별한 힘을 선물하였습니다. 그 힘은 홍성 마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성의 사람들은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 호피용과 나연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호피용에게 음식을 바치며 그들의 유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호피용과 나연의 이야기는 홍성이라는 작은 마을의 큰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해안에 자리한 보령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을 기고 있어 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생선을 잡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용맹하고 슬기가 뛰어난 소년 어부부해가 있었습니다. 도해는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을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보령의 바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보령의 바람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바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남용하거나 오만하게 대하면 큰 시련에 직면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도해는 이 전설을 들으며 자랐고 늘 바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해가 풍랑에 맞서 바다에서 고생하던 중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의 바다는 평소와 다르게 맑고 푸르름이 깊었으며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무지갯빛 고래가 논일고 있었습니다. 그 고래는 크나큰 웅장함과 함께 마치 인간에게 말을 걸 듯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 어부여, 내가 바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보령의 바람은 그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가고자 하는 길에 그대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이 바람의 기운을 전하노니 언제나 바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라. 도해는 그 고래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해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바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전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해 덕분에도 자연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그는 마을을 위한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도해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바다와 바람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보령의 전설로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보령의 바람은 이제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 지역에는 달래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에 살았으며 이 마을은 온순한 사람들과 조용한 자연으로 유명했습니다. 달래는 항상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역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달래는 마을 뒤편에 작고 푸른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반도 모양을 한 신기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바위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달래는 바위에 손을 대자 주변 경치가 변하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설의 수호자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바위가 있는 숲에서 마을을 위협하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수호자가 강대한 힘을 발휘해 마을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호자의 힘은 오직 진정한 자연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달래는 바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마을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주의 평화로운 마을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몰래 숨어든 어둠의 세력들이 마을을 차지하려 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달래는 바위의 쓰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위와 교감을 해본 달래는 자신감 있게 마을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바위에서 나온 힘을 이용하여 자연의 정령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방어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달래의 노력으로 마을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를 칭송하며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신비로운 바위와 함께 마을을 지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달래의 이야기는 아직도 충주의 산과 숲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도 한반도 모양의 바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유의 신비로움을 자아내며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지혜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세가 웅장한 한국의 지난 지역에는 신비한 토끼굴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이 굴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황금빛으로 빛났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작은 마을 기슭에 사는 소녀 소연은 전설 속의 토끼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할머니께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소연에게 굴 속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늘 당부하셨다. 하지만 소연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어디까지나 전설로만 여겼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하늘에 걸린 날 소연은 친구들과 속을 거닐다가 문득 토끼굴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정말 토끼굴이 있을까? 우리 직접 가보자. 소연은 당차게 말하며 친구들을 이끌었다. 숲속 깊숙한 곳에서 아이들은 자그마한 굴을 발견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자그마했고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굴 입구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떠올렸다.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굴 안으로 들어갔다. 굴 속은 마치 마법처럼 빛나며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벽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났고 길게 늘어선 토끼 조각상들이 아이들을 반겼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었던 작은 거짓말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는 친구에게 하지 않은 숙제는 다 했다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백했다. 소연이 진실을 털어놓자 굴 안의 빛은 더욱 밝아졌고 그곳에 있던 토끼 조각상 하나가 움직이며 말했다. 진실의 마음이 여기까지 닿았구나. 너희는 이곳에 비밀을 밝힐 자격이 있다. 토끼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은 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오래된 책과 잃어버린 마을의 보물이 놓여 있었다. 책에는 지난해 마음이 맑을 때 이 보물이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 는 말이 적혀 있었다. 소영과 친구들은 굴에서 나온 보물을 마을로 가져가 어른들에게 전했다. 지난해 마을은 그 후로부터 더욱 평화로워졌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 비밀을 지키며 진심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지난해 숲속에 숨겨진 토끼굴은 여전히 보름달이 뜰 때마다 신비롭게 빛난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소연의 이야기는 지난해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진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값진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